샘물결과 함께하는 제95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미리 보기. 예측자로는 샘물결의 문어 신재현 씨가 함께 예측해 주시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측에서 발표한 수상 후보 영상의 순서에 따라 여우 조연상부터 작품상까지 총 26개의 부문을 같이 예측해 보겠습니다. 26개 중에 적중률 몇 %를 목표로 하시나요? 근데 다 맞힌다는 게 너무 쉽지 않고 처음부터 어그러지면은 뒤에까지 다 틀려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 정도 이상을 목표로 13개 이상. 네, 다 맞춰야 저희가 유명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최대한 노력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한국에 국내 개봉하지 않은 작품들 빼고는 최대한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뽑힌 작품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2시간 넘는 영화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요즘에는 영화를 길게 만드는 게 대사라고 해야 되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관객 입장에서는 좀 지루하다고 해야 되나? 많이 힘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러닝타임이 긴 영화들이 유행하는 게 아닌가. 가성비를. 근데 뭐 경제적인 측면으로 봐선 그렇고 관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고 메이커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아일랜드 영화들의 약진이 좀 보인다? 작품상 후보에 있는 이니셰린의 벤시도 아일랜드 작품이고 장편 국제영화상에도 아일랜드 영화 말없는 소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여우조연상부터 보겠습니다. 후보에는 총 5명이 들었고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의 안젤라 바셋, 더 웨일의 홍차우, 이니셰린의 벤시의 캐리 콘던,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의 제이미 리 커티스와 스테파니 수가 함께 올랐습니다. 이 중 누가 수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후보 중에 같은 작품에서 2명이 후보로 올라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둘 다 수상을 못하나요? 아니요. 둘 중에 한 명이 수상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아. 경험상. 이니셰린의 벤시는 아직 한국 개봉 전이고 더 웨일도 마찬가지로 개봉 전이어서 블랙팬서랑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만 봤는데 저희 같은 다른 나라 사람이 보기에는 딸이 더 비중이 컸고 그쵸. 좀 더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안젤라 바셋은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에서 블랙팬서의 어머니 역을 맡으셨는데 블랙팬서 역할을 맡았던 체드윅 보스만이라는 배우가 사망을 해서 어머니가 아들의 왕위를 대신해서 이렇게 국정을 이끌어가는 역할이어서 비중이 크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로 2023년 골든글로브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저는 연기력을 위주로 보는데 상을 받을 때는 작품의 흥행이나 작품성도 비중이 크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가 좀 화제가 많이 되어서 좀 저항이 셀 것 같긴 하지만 저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에서 라몬다 역할을 맡으셨던 안젤라 바셋이 수상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의상 부분인데요. 의상 부분에는 그냥 영화만 얘기를 할게요. 바빌론,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 엘비스,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미시즈 해리스, 파리에 가다 이렇게 5개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영화가 의상 부분에서 수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바빌론은 아직 개봉을 안 했고 미시즈 해리스 파리에 가다도 보지 못했는데요. 그냥 제가 본 것 중에서만 예측을 하고 싶어서 생각을 해보면 엘비스일 것 같아요. 이유가 어때서죠? 엘비스가 미국의 5, 60년대인데 배경이 엘비스뿐만이 아니라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옷이 고증이 훌륭했다. 네네네. 뭐 고증이 훌륭하고 이런 거는 전 잘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의 옷을 그렇게 입혔다는 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엘비스도 의상을 엄청 많이 갈아입고 20대부터 이제 40대까지 나오는데 공연할 때마다 옷이 바뀌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의상상은 엘비스가 받을 만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음향상인데요. 음향상 후보로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 아바타 물의 길, 더 배트맨, 엘비스, 탑건 매버릭 이렇게 총 5개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중 음향상은 어떤 영화가 가져갈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5개 후보 중에 4개가 다 전투 장면이 있는 영화고 오, 1개가 음악 영화인데 일단 엘비스는 아닐 것 같아요. 그 음향이라는 측면은 전투 장면에서 좀 더 빛을 발한다.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엘비스를 일단 소거를 하고
배트맨은 사실 제가 못 봤어요. 소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 영화는 미국 영화가 아니고 독일 영화예요. 미국과 독일. 미국이 더 잘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영화가 좀 더 음향 디자인적으로 풍부하다. 그러지 않을까. 좀 예산이 아바타와 탑건에 비하면 많이 부족했지 않았을까? 그쵸. 사실 음향이란 게 어떤 시각 그 다음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부 전선 이상 없다도 소거를 하고 그럼 아바타 물의 길 대 탑건 매버릭 이렇게 두 개가 유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탑건 매버릭을 예상해 봅니다.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이유요? 아니요. 그냥 감인데 근데 제가 아바타 물의 길은 극장에서 봤는데 탑건 매버릭은 집에서 봐서 완벽한 비교가 안 돼요. 탑건 매버릭에서 비행기 전투의 음향 이런 걸 더 높게 쳐줬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음악상인데요. 음악상은 서부전선 이상 없다, 바빌론, 이니셜인의 벤시,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더 파벨만스 이렇게 5개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작품이 음악상을 수상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빌론의 저스틴 허위츠 음악 감독이 탈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더라고요. 데미안 셔젤 감독이랑 원래 친구인데 그 전작에서 라라랜드라는 음악 영화에서 또 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또 이 저스틴 허위츠 작곡가가 아마 골든글로브나 다른 시상식에서도 다 삭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악상은 그러면은 이견 없이 바빌론이 받을 것이다. 아니요, 근데 제가 안 봐가지고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 그래서 저는 서부전선 이상없다만 봤으니까 그거를 봤을 때 서부전선 이상없다의 음악도 저는 괜찮게 들었거든요. 어떤 점이 특색이 있었냐면 음악을 시작하기 전에 뭔가 소음 같은 폴리로 시작하는 게 좀 인상이 깊더라고요. 뭔가 뻔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구둥구둥 타타타닥 약간 이런 소감과 이어지게끔 해서. 네네네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게 잘 들어서 혹시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바빌론을 예상하지만 서부전선 이상 없다도 무시하면 안 된다. 네, 근데 그랬는데 이제 바빌론의 예고편을 딱 봤어요. 근데 이거 받을 수밖에 없다. 듣자마자 정말 좋은 재즈 사운드가 나오길래 그냥 바빌론으로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상은 바빌론으로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각색상인데요. 각색상에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 나이브스 아웃, 글래스 어니언, 리빙, 탑건 매버릭, 위민 토킹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중에서 각색상을 어떤 영화가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서부전선 이상 없다와 위민 토킹은 소설을 각색한 영화고요. 리빙이라는 영화는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화를 각색한 리메이크 같은 느낌이죠. 나이브스 아웃 글래스 어니언과 탑건 매버릭은 소설을 영화한 것도 아니고 영화를 다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1편을 2편으로 네네 속편을 제작했을 때도 각색상으로 이렇게 후보에 오른다. 네네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는 탑건 매버릭이 받을 것 같아요. 탑건 1이 1986년에 개봉했거든요. 근데 이게 톰 크루즈가 탑건 학교에 들어가서 성장하는 그냥 적응하는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지금에서는 좀 평이한 영화였다. 많이 그렇죠. 그런데 탑건 매버릭은 2022년 우리가 고민하는 AI 대 인간의 대결. 탑건이 전투기 조종사잖아요. 근데 이제 무인 비행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겨내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톰 크루즈가 나이가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조종사들이 나와서 이제 기성세대와 신세대 갈등이 있나요? 뭐 갈등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세대 교체를 하는 느낌에서의 베테랑의 마음 아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1편이 과거 영화였던 점을 감안해서 오히려 그 점을 이점으로 훌륭하게 2편이 나왔다. 근데 격이 많이 다르고 훌륭한 진화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탑건 매버릭이 수상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각본상인데요. 각본상 후보로는 이니셜인의 벤시,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더 파벨만스, 타르, 슬픔의 삼각형 이렇게 5개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각본상은 어느 영화가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각본상도 치열해요. 이게 다 그 작품상에 있는 작품들이 지금 다 각본상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슬픔의 삼각형 같은 경우는 칸 영화제에서 대상격의 황금 종려상을 탔어요. 이번에 타르는 이번 2023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케이트 블란쳇이 여우주연상 탔습니다.
더 파벨만스는 똑같이 2023년 골든글로브에서 드라마 부문 작품상을 탔어요.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다룬 영화라고 하는데요. 이니시에린의 벤시 역시 2023년 골든글로브 뮤지컬 코미디 부문 작품상을 탔어요.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도 크리틱스 초이스 작품상과 각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쟁쟁하죠. 네, 한 가락씩 하는 영화들인데. 네, 그래서 뭐 누가 받아도 이상하지는 않은데 뽑는다면 이니셰린의 벤시인데요. 감독이 각본가 출신의 감독이에요. 마틴 맥도나 감독이. 재밌을 수밖에 없다. 약간 전작인 쓰리 빌보드를 제가 엄청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감독에 대한 믿음이 있다. 제가 이 영화를 안 봤어요. 근데 이번에도 왠지 잘 만들었을 것 같다.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 영화의 장점은 각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각본은 뭔가 구조적이고 뭔가 대사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맛을 잘 살렸을 것 같은 네, 마틴 맥도나 감독의 이니시에린의 벤시를 수상 예측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단편 영화상 부문인데요. 후보로는 언 아이리시 굿바이, 이발루, 어린 소녀들, 나이트라이드, 더 레드 수트케이스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중에 어떤 영화가 수상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여기 있는 영화들은 볼 수가 없어요. 단편 영화는. 그래서 네, 예고편만 받고 저는 제가 그 로그라인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은 한번 제가 예측해볼까요? 해보세요. 그럼 저는 그냥 제가 끌린 대로 해볼게요. 네네네. 아이리시 굿바이. 북아일랜드의 시골에서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소원해진 한 쌍의 형제가 재회합니다. 이발루. 이발루가 사라졌다. 그녀의 여동생은 그녀를 찾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상관하지 않지만 광대한 그린란드의 자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동생은 이발루에 대한 추적을 계속합니다. 어린 소녀들. 전쟁의 희소성의 시기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카톨릭 기숙학교의 반항적인 소녀들을 따라가 보세요.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참여한 작품입니다. 나이트 라이트. 12월의 어느 추운 밤 주인공은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트램을 기다리지만 트램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레드 수트케이스. 룩셈부르크 공항. 저녁 늦게. 베일을 쓴 16세 이란 소녀가 빨간 여행 가방을 컨베이어 벨트로 가져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녀는 도착 게이트를 통과하려는 순간을 계속해서 미루고 점점 더 겁에 질려 보입니다. 제가 로그라인만 들었을 때 가장 궁금한 거는 더 레드 수트케이스인 것 같아요. 다른 영화들은 또 주인공이 더 레드 수트케이스에 비해서 소외 계층보다는 조금 메인스트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평범한 사람. 네. 이란 소녀라는 점에서 좀 더 호기심을 끄는 건 아무래도 더 레드 수트케이스인 것 같아서. 줄거리만 봤을 때도 뭔가 이란 소녀의 종교적인 신념과 그것이 그 소녀의 인생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일 것 같아서 왠지 레드 수트케이스가 수상할 것 같습니다. 잃지 않네요, 저희 의견. 네. 다음 단편 애니메이션 상입니다. 단편 애니메이션 상 후보는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발, 더 플라잉 세일러, 아이스 머천트, 마이 이어 오브 딕스. 사조가 나에게 세상은 가짜라고 말했고 나는 그것을 믿는 것 같다. 이렇게가 후보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게 수상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제가 로그라인을 읽어드릴게요.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 말. 소년, 두더지, 여우, 말을 따라 예상치 못한 우정을 쌓고 집을 찾아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플라잉 세일러. 선원의 예상치 못한 항해에 대한 명상입니다. 실화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입니다. 2023년 썬댄스 단편 애니메이션 심사위원상 수상. 아이스 머천트. 매일매일 아버지와 아들은 절벽에 붙은 현기증 나는 차가운 집에서 낙하산을 타고 매일 생산하는 얼음을 파는 머나먼 땅 위 마을로 뛰어듭니다. 마이 이어 오브 딕스. 팜은 처녀성을 잃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그녀와 함께 있습니다. 타조가 나에게 세상은 가짜라고 말했고 나는 그것을 믿는 것 같다. 젊은 회사원이 신비한 말하는 타조의 도움을 받아 스톱모션의 세계의 결함을 발견합니다. 뭐 수상 예측이라기보단 제일 궁금한 건 마이 이어 오브 딕스가 그냥 제일 호기심이 가는 로그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실제로 반응이 제일 좋았다고 해요. 그 아카데미 회원들이 보고 혹소했다고 본 것 같아요. 제일 현실과 가까운 이야기가 아닐까. 나머지는 좀 판타지에 가까운 이야기라서 아, 네. 보면서 분석이 필요한 영화인데
마이 이어 오브 딕스는 분석 없이 이제 흐름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타조가 나에게 세상은 가짜라고 말했고 나는 그것을 믿는 것 같다가 할 것 같아요. 마이 이어 오브 딕스는 좀 발칙한 영화지만 네, 미국에서는 흔할 수도 있고요. 그쵸. 또 확장성이 없고 조금 사소해요. 사소하죠. 이 타조가 나에게 세상 가짜라고 말했고 나는 그것을 믿는 것 같다. 이 스톱모션이다 보니까 그 실제 종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진 캐릭터들이 나오고 어차피 영화는 가짜이기 때문에 좀 심오한 내용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로그라인에서 스톱모션의 어떤 결함을 발견한다. 그러면은 그냥 제4의 벽을 깨는 또 영화가 그럴 아닐까.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수상할 것 같습니다. 나무 조연상 부분인데요. 후보로는 이니셰린의 벤시의 브랜던 글리슨, 더 브릿지의 브라이언 타이리 헨리, 더 파벨만스의 주드 허쉬, 이니셰린의 벤시의 베리 키오건,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의 키오이 칸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나무 조연상도 이제 같은 작품에서 2명이 후보에 올랐네요. 그니까요. 이러면은 또 수상 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약간 미신 저한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니셰린의 벤시에 나온 배우들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의 웨이먼드 역할을 하셨던 키호이 칸 이 배우가 지금 모든 영화제에서 나무 조연상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키오이 칸이 수상을 할 거라고. 근데 머리로는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지만 가슴은 따로 있으신가요? 네,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무조연상 같은 연기상이 작품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했을 때 작품이 인기가 많고 성적이 좋은 게 영향이 미친다는 건 장점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영화는 인간의 입체적인 심오한 그런 거나 연기력을 나타내기에는 영화 자체가 네네네 한계가 있었다. 네. 그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가 키오이 칸의 다양한 면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캐릭터가 단면적인 모습이 있어서 네, 다른 네. 배우가 수상할 거라고 뭔가 마음이 끌리시는 게 있으신 건가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다 맞춰야지 인기짱이 되는 거긴 한데 인기짱. 그쵸. 맞히려면 키호이콘을 찍어야 될 것 같거든요. 확률상. 근데 제가 끌리는 사람은 그 이니셰린의 벤시의 브랜던 글리슨이라는 남자 배우, 중년 배우가 끌리거든요. 저는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뭐 이니셰린의 벤시는 그럼 예고편만 봤음에도 네. 이분이 끌리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뭐 코미디 영화라고 하는데 그냥 계속 눈길이 갔어요. 할아버지가 나오실 때마다 시선을 끄는 힘이 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슴이 시키는 대로 고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무 조연상은 이니셰린의 벤시의 브랜던 글리슨님으로 예측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제가상인데요. 주제가상의 후보로는 텔 them like a woman의 어플라우스, 탑건 매버릭의 홀드 마이 핸드,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의 리프트 미업, 라이즈 로어 리볼트의 나투 나투,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의 This is a life. 이 5개 음악 중에서 어떤 음악이 수상할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저도 탑백귀라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좀 대중적인 귀를 가졌다고 다 들어봤는데요. 네, 2곡으로 추려봤어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의 리프트 미업, 이게 리한나가 부른 곡이고요. 라이즈 로어 리볼트, 이게 인도 영화인데요. 네, 발리우드의 나투나투라는 신나는 곡이 있습니다. MC 지우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지. 그럴까요? 네. 저도 근데 스스로 약간 탑백기라고 자부를 하는데 사실 고급보다는 약간 그냥 흔히 말하는 뽕삐를 좀 좋아해서 나투나투 또 인도 영화가 음악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듣기 전에는 나투나투가 제 심장을 울리지 않을까. 나투나투가 실제로 주제가상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 둘 셋 하면 음악 이름 얘기하기? 네. 하나 둘 셋 나투나투. 전 이 노래가 더 좋은데. 저도 완성도를 떠나서 문화가 퍼지는 건 사실 얼마나 따라하고 싶냐. 아무리 이 리안나 노래가 좋아도 나투나투를 듣고 나면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뭐가 더 유행을 할 것 같냐라고 하면 나투나투. 어떡하죠? 너무 생각이 갈려버렸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듣고 싶은 노래는 리프트 미업인데 뭔가 어느 순간 따라 부르고 있을 것 같은 노래는 나투나투가 아닐까. 그러면은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각자 하고 시상식 당일에 누가 맞는지 한번 봐보죠. 네네. 저는 리안나의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 리프트 위역을 골랐고 저는 RRR의 나투나투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장편 다큐멘터리 상입니다. 숨쉬는 모든 것, 모든 아름다움과 유혈 사태, 화산만큼 사랑해, 하우스 메이드 오브 스플린터스, 나발니. 이 5편의 다큐멘터리 중에서 어떤 다큐멘터리 영화가 수상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예고편을 봤는데요. 저의 눈길을 확 사로잡은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아까 했던 것처럼 로그라인을 읽어드릴 테니까 또 맞춰볼까요? 네. 숨쉬는 모든 것. 델리의 묵시적인 공기와 점점 심해지는 폭력의 어두운 배경 속에서 두 형제는 격동의 시대의 사상자 중 한 명인 블랙으로 알려진 새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모든 아름다움과 유혈 사태. 예술가 난 골딘의 삶과 오피오이드 전염병에 헤아릴 수 없는 사망자 수에 큰 책임이 있는 제약 왕조인 세클러 가족의 몰락을 따라갑니다. 화산만큼 사랑해. 대담한 과학자이자 연인인 케이티아와 크래프트는 화산 폭발로 사망했습니다. 하우스 메이드 오브 스플린터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파편으로 만든 집. 특별한 종류의 집에 있는 어린이와 교직원. 법원 양육권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집에서 쫓겨난 어린이를 위한 시설. 교직원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안전하고 도움이 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보육원에 대한 내용인데 좀 환경이 열악한 그런 거죠. 나발니. 2020년 8월 전 러시아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독살 시도와 비상 착륙을 해야 하는 시베리아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국내선을 중심으로 한 사건입니다. 줄거리만 들었을 때 나발니가 제일 궁금하긴 한데 미국 내에서 사실 이 제약회사들의 어마어마한 횡포라고 해야 되나? 이게 미국 사람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그런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아름다움과 유혈 사태 흥미롭게 보고 네. 있어요. 저는 화산만큼 사랑해를 골랐는데요. 예고편만 봤을 때는 화산을 이렇게 탐험하는 그런 그림인데 막 마그마가 막 흐르고 이런 화면이 저는 좀 신선하더라고요. 예고편만 봤을 때는 네, 그래서 다큐 분명히 연인인가요? 네, 연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어서 단편 다큐멘터리 상 후보인데요. 아기 코끼리와 노 부부. 하울 아웃. 1년을 어떻게 측정하시나요? 마사 미첼 이펙트. 스트레인저 앳 더 게이트. 이 5개의 단편 다큐멘터리 중에서 어떤 다큐멘터리가 수상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읽어드릴게요. 네네. 줄거리를. 아기 코끼리와 노부부. 인도 남부의 봄맨과 빌리 부부는 라구라는 이름의 고아 아기 코끼리를 돌보는데 평생을 바쳐 인간과 동물의 세계 사이의 장벽을 시험하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족을 형성했습니다. 원주민 부부가 보살핌을 받은 고아 코끼리 라구와 사랑에 빠지고 그의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을 따릅니다. 하울아웃. 러시아 북극의 황량한 공간에 있는 오두막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 남자를 따라갑니다. 그는 매년 이곳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 버티고 있지만 해양 온난화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1년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딸이 2살 때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그들은 아버지가 질문하고 그리고 촬영했고 엘라가 대답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꿈꿉니까? 뭐가 당신을 무섭게 합니까? 우리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장과 아버지와 딸의 사랑에 관한 작은 이야기입니다. 마사 미첼 이펙트. 워터게이트와 닉슨 행정부가 그녀를 침묵시키려는 가스라이팅 캠페인에서 목소리를 높인 내각 부인 마사 미첼의 행적을 따른 영화. 스크레인저 앳 더 게이트. 미 해병이 미국의 작은 마을 모스크에 대한 테러 공격을 계획합니다. 그의 계획은 그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대면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냥 제 느낌이에요. 인도가 배경인 다큐멘터리들이 매해 아카데미에서 이제 다큐멘터리 부분에 띄는 것 같아서 아기 코끼리와 노부부를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1년을 어떻게 측정하나요? 이건데요. 이 영화는 근데 예전에 보이후드 그거랑 좀 아이디어가 비슷해서 좀 식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또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 가족에는 미국 영화계에서 제일 주류가 되는 감성이라서 1년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감동을 주기에 약간 치트키적인 요소일 것 같긴 하네요. 단편이니까 뭉클할 것 같아요.
2023년 아카데미 시상식 아코스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개 정도 보시죠. 오케이.